네, 안녕하세요. 수나라 당나라 역사 배울게요. 교과서 69쪽입니다. PPT 보이세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물줄기가 있죠? 요거를 운하라 그래요. 운하. 운반할 운자고 하는 이제 강하자입니다. 강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이게 백길이죠. 이거를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걸 대운하. 요게 수나라 때 만들어져요. 수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업장의 그림으로 나왔고요.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제 통일했죠. 그 첫 번째 수나라 왕이 수문제인데 이 수문제는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이제 나라를 망쳤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보죠. 여기 이제 대운하 내용이에요. 대운하는 여기 지도에는 잘 안 보이시죠? 산둥반도가 있고, 그렇죠? 상하이 쪽에 있고 이렇게 중국 내려가고 위로는 이제 요동반도가 있고 이제 한반도 한국이 있겠죠. 당시 나라는 아마 그 삼국시대였을 거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여기 베이징이 이쪽 있죠. 근데 당시 베이징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항어강이 흐르고 위수가 흐르고 그다음에 양쯔강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이죠. 이렇게 흐르는데 보시다시피 그 동서로 흐르죠.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남쪽 지역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가 한인세였잖아요. 그래서 변홍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요 세금을 여기 북쪽에 있는 장안, 수도 장안 이런 데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다로 가야 돼. 그쵸? 바다 가다 이렇게 슉 가면 안 되겠죠? 파도 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야 돼. 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그림에 보듯이 그냥 위로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럼 여기 육지인데 이거 다 뭐 한 거요? 땅을 판 거야. 이렇게. 즉 인공 바다를 인공 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운하입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요. 여기 보시면 약 2,500km입니다. 이건 육지가 아니라 그 강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뭐 이런 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었나 그때? 어쨌든 그 한강이랑 뭐 밑에 남한강이랑 이런 거를 서로 연결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국은 이걸 한 겁니다. 지금부터 언제적 얘기한 1500년? 1400년 전에 이걸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놀라운 민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70%가 죽거나 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물속에 있어서 이 다리가 썩었다고 합니다. 진나라가 멸망했죠, 여러분. 진나라가 무리한 그 법가사상으로 무리하게 정치를 했죠. 뭐 만리장성 쌓아라, 흉노랑 막아라,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리장성처럼 힘든 이걸 시켰어요. 대우나 프로젝트. 근데 결국은 이 수나라는 망했지만 뒤에 있는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이 대운하의 그 대운하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발달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게 힘들었지만. 자, 다음 수문제는 과거제도를 실시했어요.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이 시험 보는데 어때요? 이게 이렇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어떻게 뽑았어요? 신분별로 뽑았습니다. 신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신분이 높으면 높은 직,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자들은 평민이어도 능력이 있으면 간직을 얻는 겁니다. 높은 직을. 이건 굉장히 혁신이에요. 이건 혁명이에요.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이게 수능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봅시다. 왜 하필 아프리카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시험 제도조차 없겠죠. 뭐 북한에 태어났어. 그렇죠. 그러면 평양 뭐 약간 그 신분 높은 북한에 약간 신분이 있지 않아요? 그 평양 시민 이게 약간 공산당 이런 사람들만 출세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 서울에 살든 뭐 저기 뭐 전라도에 살든 상관없이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수능을 봐서 잘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겠죠.
물론 원하는 그 직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뭐 유럽에 있는 나중에 계몽사상이라 해가지고 17세기, 18세기 때 그런 계몽사상 중에 사람들이 요게 자기네들보다 한 1000년 전에 만든 시스템인데 요거 이제 극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나중에 그 고등사범학교인가에서 이런 걸 모방해요. 시험 보는 제도로. 그전에는 이제 신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이었죠. 혁명이었죠, 거의. 그런 수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37년 만에. 왜 망했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제 무리한 토목공사. 대운하가 이제 그 결정적이죠. 대운하. 그리고 수양제가요.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원정. 200만 명인가? 뭐 되게 많이 쳐들어와요. 200만 명인가? 130만 명인가?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많은 그 군사력으로 고구려 쳐들어갔는데 졌죠. 또 그것도 졌어요. 을지문덕이 막아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그 고구려 가면 개죽음 당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제의 인기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수양제는 부하에게 살해당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대운하 설치해가지고 수도가 북쪽에 있었는데 그 남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파티 열고 백성들은 막 죽어나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고구려에 3차례나 가서 해서 다 졌는데도 그래서 참지 못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씁쓸하죠. 다음. 그래서 이제 주워먹기 위한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에 그 세운 사람은 바로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수나라 두 번째 황제인 수양제와 그 사촌 관계예요. 사촌인가 아무튼 이 가까운 그 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연은 그 굉장한 아이예요.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해요. A형 같은 극 A형이. 근데 이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이세민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움직입니다. 이세민 나이가 그때 10대예요, 여러분. 10대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움직여서 수양제가 지금 이제 거의 이 정치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열에 이제 일깨워가지고 성공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뭐 당시 선비족이라 해야 되나 어떤 그, 그 이민족 세력에게 굴복당했습니다. 10년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 극복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고 뭐 율령제도는 뒤에서 봅시다. 이 율령제도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성이 지금 세 개 있죠. 이걸 삼성이라고 합니다. 삼성. 그 여러분 그 반도체 만드는 그 삼성이 아니라 이 성은 이 다스리 성자예요. 중서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스리는 제도죠. 중요한 서. 그래서 그 정책 수립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정책 수립이니까 뭐 법을 만드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성은 그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토하는 거. 문화성. 상사성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어요. 상권 요거에 황제 밑에 이게 있는 겁니다. 황제 밑에. 그리고 상서성 밑에 보면 육부가 있어요. 육부. 2부는 사람 뽑는 기구입니다. 이게 가장 힘이 세죠. 사람을 뽑고 안 뽑고가. 호부는 약간 여러분 그 세금 걷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재정. 예부는 여러분 그 예의가 교육도 되지만 외교도 됩니다. 외교부와 교육부를 합친 게 예부예요. 병부는 국방이고 형부는 사법, 공부는 이제 그 토목공사, 공사죠 한마디로 공사 짓는다 할 때 공부 이렇게 6개 부가 이제 나눠졌어요. 이게 삼성육부인데 이게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고려시대 때도 이게 우리가 따라하는데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발해도 이거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령체제라고 한다. 요거를. 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그죠 삼권 분립에 행정부에서는 그
뭐 국방부 이런 부서가 20개가 넘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 제도 볼게요. 세금 제도는 균전제 이게 사실은 그 위진남북 시대 때 있었어요. 이게 북이가 이때 했던 겁니다. 북이는 이민족 나라인데 영토는 되게 넓은데 그 백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줬어요. 진짜 좋다. 땅 주다리.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이걸 주는데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어때요? 그 세금을 내야 돼. 어쨌든 땅 주인이 땅 주인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쌀 농사하면 쌀 내느냐? 그거만 내는 게 아닙니다. 조용조는 일단 토지세, 조는 토지세고 이건 기본이고 용은 그 특산물이 내야 돼요. 특산물, 지역 특산물. 뭐 인천이면 인천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 물고기, 그 해산물이 바쳤겠죠. 또 조영조에서 끝에 조는요 노동력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 노동이 있었겠죠. 뭐 도로 수리라든지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해줘야 돼요. 땅을 얻는 대가로. 그리고 이제 군대는 이제 부병제 이거 이제 아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조용조에서. 그래서 군대를 가는데 이제 농한기 한이 이제 한가하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한가하면 겨울이죠. 그때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병사로 이제 복무한다. 이게 부병제입니다. 이게 다 땅을 줘서 가능한데 여러분 당나라 때,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죠. 근데 전쟁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때요? 물론 수양제 때 많이 죽었겠네. 그쵸? 어쨌든 그 평화 시대가 오면서 인구가 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토지가 줄어들겠죠. 근데 세금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장안이 수와 당이 이제 수도예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수도 이름이 장안입니다. 클 장자에 어른 장자인가? 어른 장자에 안전한 안자잖아요. 안전한. 그렇죠. 장안. 그게 안정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궁궐에 이게 다 벽이 있어요. 이게 성벽이 있고 그 안쪽에는 이제 넓이가 100m가 넘는 주작대로 해가지고 넓은 도로가 있고 여기 궁궐이 있고 바둑판식으로 생겼다. 이거 그렇게 하는데 요게 발에도 이렇게 따라 있습니다. 발에가. 그리고 일본도 이거 좀 따라 있고요. 이런 면. 경복궁은 보면 궁궐이 이 가운데쯤에 있죠. 뒤에는 후원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나라 궁궐은 여기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서시 동실은 이 시가 이거 시장이에요, 여러분. 시장. 시장이 있고 이 시장 옆에는 각종 그 템플 서원이 있었습니다.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 뭐 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도교는 도관이라고 해요. 도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생각나세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믿었던 그죠? 짜라투스타를 이렇게 말했다 기억나세요? 그거를 믿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중국 종교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장안에 와서 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 100만이 넘는다. 그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유학생, 다른 나라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여기 국제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국제적. 여기 보면 국제적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누가 정치에 많이 차지해요? 귀족. 근데 귀족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무엇을 중시했어요? 그들이 문학과 예술이죠. 근데 과거 시험에서 뭘로 출제했을까요? 그래요. 이 문학을 출제했어요. 문학. 또 하나는 사서삼경 같은 그 경전을 암송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게 훨씬 더 승진이 빠르냐? 바로 문학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승진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진사시라고 그러는데 이 시험을
진사시는 그러니까 창작 시험이에요, 여러분. 창작 시험. 논술 시험입니다. 요 경전 암기하는 것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 암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도 문학이 발달했고 이때는 중국에서 거의 시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성. 또는 시선. 시의 어떤 신성 같은 존재다. 그게 200과 두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록산이나 때 좀 활약했던 사람인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 그다음에 유학을 통일해요. 오경정이라 해가지고 오경정이. 그러니까 요게 바로 경전 암기용 시험이에요. 오경정이 책만 외우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받고 당상체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이 도자기예요. 도자기인데 색깔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장 법사도 중요한데 현장 법사. 그렇고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는 이제 여기 당나라가 있고 옆에 이제 이슬람 나라가 있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있는데 이 둘이 싸운 겁니다. 싸운데 처음에는 당나라가 이겼어요. 여기 왜 싸우냐? 실크로드 때문에 싸웁니다. 실크로드. 무역을 했었잖아요. 이 무역을 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편을 할지 중국 당나라 편을 할지 사이에 있었는데요. 얘네가 결국 이슬람 세계 편을 들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권리가 뺏겨요. 근데 요때 활약했던 당나라 장군이 고선지라는 사람이에요. 고선지. 고선지는 여러분 그 고구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하의 배신과 당나라의 배신으로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요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중국에 그 재지술이 있어요. 종이 만드는 기술. 이게 한나라 때 나왔는데 이 기술자가 이슬람 세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슬람에서 학문 발달이 일어납니다. 이 종이를 엄청 만들어요. 전에는 양피지라든지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라 글자를 기록하는 게 되게 비쌌어요. 근데 종이는 되게 가격이 싸잖아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계에서 도서관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학문 연구기관. 이런 것을 많이 발전하는데 요게 나중에 유럽에게 전해주면서 유럽에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나타나면서 유럽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이제 그 고선지 장군이 활약했던 탈라스 전투였다. 근데 이제 이런 당나라도 말기로 가면 이제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아까 삼성육부 했고 다음에 율령체제가 있었죠. 율령체제가 삼성육부죠. 그다음에 그 세금 제도가 땅을 주는 거 균등하게 준다 해서 균전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얻는 게 조영조, 군대는 부병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거기 안사이난 때문에 이제 무너져. 안사이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는데 알록산이라는 사람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키가 2m예요. 2m가 넘는 사람이고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지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한 100년 뒤에 이제 망하죠. 여기까지나 보네요.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서 봐요.